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격도 제각각이죠. 이건 연애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돼서 그 사람 특유의 사고방식과 감정에서 표현되는 갖가지 행동들로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서로가 사고방식이 비슷한 남녀가 만나면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이 비슷하니까 큰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데, 남녀가 서로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게 되면은 항상 엇박자가 나게 되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십시오. 남녀가 상대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인데요. 사람은 각자 타고난 기질과 성장하면서 형성된 성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나하고 행동 방식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자꾸 까먹게 된다는 거죠. 성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특징 짓는 사고나 감정 그리고 행동을 말하는 건데요. 같은 배에서 나온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데 완전한 타인이 나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격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으로 말한다면, 외향적 성격은 다혈질과 담즙질로 나뉘고, 또 내향적 성격은 우울질과 점액질로 나뉘는데요. 아무튼 이 네 가지 유형은 여자를 똑같은 양으로 사랑한다고 쳐도 그 사랑의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애를 할 때 네 가지가 필요하죠. 돈과 시간, 그리고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직접 옆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사랑의 표현을 잠깐의 말과 행동으로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잠자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이면서 아주 명랑한 다혈질 남자는 자기 여자만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떡좀 오르듯이 여기저기 쪼물딱대면서 만나자마자 모텔 먼저 데려가는 스타일이 많고요. 담즙질 남자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좀 점잖으면서도 행동파인 경우인데, 이런 스타일들은 여자를 보면 일단 급한 내색을 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순차적으로 데이트를 하다가 나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그 전에는 스킨십도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내성적인 유형 중에서 우울질 같은 경우인데, 약간 시크한 태도를 보이지만은 상당히 진지하고 사리가 깊습니다. 이런 유형은 여자를 만나면은 차분한 스킨십을 좋아하고, 또 여자가 좀 피곤해하거나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잠자리를 알아서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점액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느긋하면서도 차분하고요, 또 상냥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아주 냉정합니다. 이런 유형이 여자와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여자가 참다 데려갈 정도로 아주 천천히 진행되죠. 그리고 여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다혈질은 아주 즉흥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할 때가 많은데, 통화 길이는 대부분 짧고, 담즙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을 띠고요. 또 우울질은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번 전화를 하게 되면 아주 길게 통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질 같은 경우는 여자가 먼저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가 많죠. 또 선물을 주는 것도 다혈질은 여자랑 떡볶이 먹다가 느닷없이 금은방 들어가서 목걸이 3냥 목에 턱 걸어주는 그런 즉흥성이 있고요. 담즙질은 기념일은 정확히 챙기는 편이지만은 그 외에 기분 따라 하는 경우는 적죠. 그리고 또 우울질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또 여자한테 받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도 꼭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액질 같은 경우는 서로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커서 서로 부담 없이 안 주고 안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 외에도 이 네 가지 유형의 남자들이 똑같은 사랑의 총량을 채우고 있다고 해도 각자의 서로 다른 사랑의 표현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기준이나 통념적인 애정표현법 안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상대의 사랑을 먼저 의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이나 관념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생각 차이죠. 이렇게 남자들마다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의 표현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애초부터 성격 중에서 사고방식이 비슷한 상대를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만약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은 상대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상대한테도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나 예의 같은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자신의 습관화된 사고방식이 그걸 자꾸 잊게 만드니까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알려줘야 하고요. 또 고집스럽게도 안 바꾸는 남자일 경우에는 그 남자를 이해하는 쪽으로 해보다가 해도 넘어간다고 생각되면은 그 남자와는 반드시 헤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전체적인 성격은 바뀌기가 힘들지만은 성격을 만드는 것 중에서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도 배워야 한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랑의 스킬을 배우자는 뜻도 있지만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상대의 성격을 이해하려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뜻이 강합니다. 연애라는 것은 상대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의 재료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